안녕하세요, 백지호입니다. 오늘은 에너지 베이스드 제너레이티브 애드버서리얼 네트워크 EBGAN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BGAN은 뉴욕대학교와 페이스북 AI 리서치에서 나온 논문인데 2017년에 나와서 굉장히 큰 주목을 받은 논문입니다. 특히 이제 딥러닝의 3대 대부 중 한 분으로 일컬어지는 이안 르쿤 교수님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되게 인기가 많고, 특히 올해 뉴욕대학교 강의에서 얀 르쿤 교수님이 몇 주간 할애해가지고 가르쳐 주실 정도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비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기 전에 그냥 간, Generative Adversarial Net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적 적대신경망은 딥러닝에 있어서 가장 크고 놀라운 발명 중의 하나입니다. 이제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여겨졌던 제너레이트, 그러니까 창조를 가능케 한 모델인데요. 이를 이용해서 현실적인 이미지, 그리고 뭔가 멋진 음악, 그리고 시, 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모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아래 이미지는 엔비디아에서 발표한 스타일간 그 논문에서 가져온 이미지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멋진 현실적인 사람 이미지들은 전부 다 실제에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자동으로 생성한 가짜 이미지인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현실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간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얘기를 해볼 건데요. 간은 이제 적대적 신경망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뉘어집니다. 두 개 독립된 모델이 이제 서로 대립되어 있는 구조로 작동을 하는데요. 바로 제너레이터 G와 디스크리미네이터 D입니다. 이제 번역하면 생성자와 판별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먼저 이제 생성자, 제너레이터는 그 이름 그대로 현실적인 아주 진짜 같은 가짜 데이터, 여기서 이미지라고 하겠습니다. 가짜 이미지를 생성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제 판별자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 이미지가 이게 진짜 이미지인지 아니면은 가짜 이미지인지를 구분하도록 학습이 됩니다. 즉, 이제 제너레이터는 좀 더 현실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이려고 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낸 가짜 이미지를 실제 이미지와 구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대립을 하면서 학습을 하는 모델이 바로 가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안에 이제 한계점이 있었는데요. 이 기존의 이런 가안을 probabilistic 가안이라고 부릅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 이미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걸 0과 1 사이의 값으로 판별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진짜 이미지라고 생각할수록 이제 1에 가까운 값이 나오고, 가짜 이미지라 생각할수록 0에 가까운 값이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러프하게 조금 이 이미지를 판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제너레이터가 이제 실제 이미지가 존재하는 매니폴드를 이렇게 가짜 이미지가 존재하는 매니폴드와 어느 정도 딱 0과 1의 경계로 좀 학습을 하게 되었죠. 근데 만약에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제 0과 1에서 벗어나서 더 다양한 그런 값을 가질 수 있다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더 이렇게 폭넓은 기울기를 가지게 되고, 더 이제 매니폴드를 더 실제에 가깝게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그레디언트로 표현을 해놨는데, 이제 이렇게 0과 1로 이렇게 마치 벽을 쳐놓은 것처럼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 현실에 가까운 정도, 그리고 또 가짜에 가까운 정도, 이런 식으로 이 데이터의 밀도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제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에너지 베이스드 모델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베이스드 모델은 이제 이안 루큰 교수님이 소개한 개념인데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학습시키고자 하는 데이터를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를 이제 하나의 스칼라 값으로 매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 보시면 이 파란색 점들이 모두 각각의 데이터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일부 데이터들이 이제 유사성을 띠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한 군데에 좀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모여 있는 밀도가 높은 곳은 이제 하이 덴시티 레전에는 낮은 에너지를 할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이 밀도가 낮아질수록,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의 분포가 적어질수록 높은 에너지를 할당을 하게 됩니다. 즉,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가짜 이미지를 만드는 이런 태스크에서는
이미지가 현실에 가까운, 현실에 많이 있는 이미지일수록 낮은 에너지를 할당을 하고, 그리고 이제 현실에 없는, 현실에서 보기 힘든 좀 가짜 같은 데이터일수록 높은 에너지를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든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좋은 성능을 내려면 이 에너지 펑션에 넣었을 때 이제 낮은 에너지가 나오는 그런 데이터를 생성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EB 간, 에너지 베이스드 간에서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이제 프로바빌리스틱 간처럼 0과 1을 구분해내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아니라 이제 이 에너지 펑션으로 봅니다. 이 들어온 데이터가 이제 얘가 이 원래 우리가 목표로 하는 데이터 매니폴드 안에 있는 그런 데이터인지 아니면 그 매니폴드에서 멀리 떨어진 데이터인지 이거를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판단을 하고 이제 꼭 0과 1이 아니라 좀 더 폭넓은 값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해주죠. 즉 이제 우리가 랜덤하게 얻은 그 레이턴트 벡터 Z를 이용해서 이제 제너레이터가 뭔가 데이터를 생성을 하게 될 텐데 이 데이터를 이 에너지 펑션 즉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넣었을 때 에너지가 높게 나온다. 이러면은 이제 생성된 이미지가 현실의 이미지처럼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에너지가 낮다는 거는 학습이 잘 되어서 이제 현실의 이미지처럼 생겼다는 것이죠. 이걸 이제 이용해서 이 경사를 학습을 하고 조금 더 이제 현실에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매니폴드에 가깝게 제너레이터를 학습을 시킬 수 있습니다. 즉, EB 간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에너지 펑션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제너레이터 자체에는 그렇게 막 구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어떻게 에너지 펑션으로 보느냐? 오토 인코더를 이용을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방법인데 이제 이 논문에서 설명하기를 오토 인코더는 원래 굉장히 대표적인 에너지 베이스드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제 오토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력을 한번 압축을 했다가 다시 원래 입력으로 복원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압축을 하는 것이 이 그 에너지 공간상으로 매핑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디스크리미네이터 모델을 보시면은 이제 가짜 이미지 혹은 진짜 이미지 X가 들어가게 될 건데 이 GZ는 이제 가짜 이미지고 X는 진짜 이미지겠죠. 이제 얘네가 들어갔을 때 이제 인코더와 디코더를 거쳤을 때 이제 원본 이미지와 이 민 스퀘어드 에러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스퀘어드 에러가 작다는 거는 이제 잘 복원이 됐다는 얘기인데 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생성한 우리가 먼저 이거를 이제 X 즉 실제 데이터로 학습을 시킬 거란 말이죠. 실제 데이터로 인해서 학습이 된 D는 데이터를 당연히 잘 복원할 겁니다. 원본 이미지에 가깝게. 근데 만약에 이제 GZ, 그러니까 생성한 이미지가 실제 이미지와 좀 거리가 멀다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오토인코더는 이러한 이미지를 처음 보기 때문에 잘 복원을 해내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출력하는 에너지 펑션 값은 높아지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오토인코더를 학습시킬 때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요. 오토인코더 모델이 이제 그냥 모든 공간에다가 에너지를 0으로 할당하는 그런 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결과로 학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이제 모델이 어, 우리 데이터 매니폴드 바깥에는 좀 높은 에너지를 할당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는데 이걸 위해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레펠링 레귤라이저라는 걸 씁니다.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 원래 데이터 매니폴드에 존재하지 않는 거리가 먼 데이터에 대해서는 높은 에너지 값을 할당하도록 하는 규제인데 이게 이제 다른 논문에서 좀 막 많이 사용한 부분도 있고 자세히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이번 리뷰에서는 그냥 있다는 거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논문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마지막으로 로스 펑션입니다. 일단 제너레이터의 로스 펑션은 일반적인 간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디스크리미네이터에다가 이 생성한 가짜 이미지를 넣어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 가짜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어떤 평가를 내리느냐 이거를 보고 제너레이터를 학습을 시키는데 여기서 이제 에너지 펑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에너지 펑션이기 때문에 이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이미지가 진짜에 가까울수록 낮은 에너지, 낮은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제너레이터를 학습을 시킬 수 있을 것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인데요.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먼저 일단
그냥 x를 놓습니다. x는 원래 이미지, 원래 실제 이미지죠. 이제 실제 이미지를 넣었을 때 당연히 이제 에너지 펑션은 낮은 값을 리턴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일단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실제 이미지에 대해서 낮은 값을 할당을 하도록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에 보시면은 이제 좀 특이해요. 맥스 함수가 들어가고 0과 m-dg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m은 이제 포지티브 마진이라고 하는데 그냥 양의 마진값 수를 하나 넣어줍니다. 양수를 하나 넣어주고 이제 이 dg 이거 즉 제너레이터의 로스랑 똑같죠? 이걸 여기서 빼주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의 제너레이터가 아직 충분히 학습이 안 되어 있다면 그러면 당연히 dg 그러니까 가짜 이미지의 에너지 펑션은 높게 나오겠죠. 이게 근데 높게 되면은 이제 이 m보다 커져서 이 결국 음수가 될 거니까 이 맥스를 하면은 0이 출력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반에 제너레이터가 잘 학습이 안 되어 있을 때는 그냥 이 앞에 있는 항만 가지고 학습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잘 학습이 되고 디스크리미네이터도 잘 학습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비로소 이 DG 얘가 작아지겠죠. 이제 좀 더 현실적인 이미지를 가짜 이미지를 생성을 하니까 에너지 펑션이 작아질 거고 그럼 이제 그때 가서는 이 m에서 이걸 뺀 값이 그냥 양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0이 아니라 이 i가 여기 들어가게 되고 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동시에 잘 학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학습이 진행이 되다가 이제 두 모델이 내시평형 상태를 이뤄서 둘 다 서로 발전할 곳이 없어지면은 그때 이제 우리는 이 모델이 잘 학습했다고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되게 짧은 논문인데도 되게 큰 반향을 일으켰던 이유는 이제 원래 0과 1 사이의 값으로만 작동을 하던 기존의 probabilistic 감에서 이제 이 범위를 확장하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 매니폴드를 구체적으로 잘 정의를 할 수 있도록 한 그런 모델이라서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요. 사실 아직까지 이제 작년에 나온 논문들만 봐도 뭐 이런 에너지 베이스들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되게 계속 얀 루큰 교수님이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모델인 만큼 저도 한번 관심이 생겨서 읽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아까 레펠링 레귤라이제이션 그 부분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좀 아쉬움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만약에 제가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면은 그 레펠링 레귤라이제이션이 나왔던 논문이 있어요. 그 논문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이제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